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삼전닉스를 조정기에 사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팔아야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데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주식시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스페이스X 오는 6월 12일 금요일에 상장합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개장하면서 상장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2일 밤 10시 30분부터 스페이스X 첫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 주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죠. 월드컵도 체코와의 경기가 금요일 오전 11시에 시작하고요. 금요일 밤에는 돈의 전쟁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날입니다. 참고로 스페이스X 같은 초대형 공모주는요, 상장 첫날 주문이 폭주하기 때문에 개장 직후인 밤 10시 30분에 바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 매도 물량을 맞추는 이 변동성 완화 장치로 인해서 실제 첫 거래 체결은 아마 밤 11시나 자정쯤 되어서야 겨우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전 세계의 돈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 주식시장의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자,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일단 이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산다면 언제 사는 것이 좋은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주요 정보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표영호TV 주부클럽, 주식으로 부자되는 클럽 이 코너에서 지금 한 방에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라는 회사, 이 뭐하는 회사냐?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스페이스X 하니까 나도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스페이스X를 무조건 사야 되나 보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스페이스X 뭐하는 회사냐?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세계 최초의 재사용 로켓, 선박처럼 다시 쓰는 로켓을 개발해서 우주 발사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춘 우주 항공 기업입니다. 현재는 독보적인 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초고속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타링크 사업과 차세대 거대 우주선 스타쉽 개발을 주도하면서 글로벌 우주 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의 초고속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지난 22년 2월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그때 대규모 사이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대 위성 통신망을 전면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군인들이 연락도 못하고 지휘부의 명령도 전달되지 않는, 그야말로 눈과 귀가 먼 상태로 전쟁을 치는 일이 바로 스타링크가 만들어낸 결과인데, 그런데 지상에 있는 전파 기지국이 다 파괴되어도 하늘에 떠있는 스타링크 위성을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되자 이 전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탄이 막 쏟아지는 이 참호 속에서도 태블릿 PC로 드론의 실시간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러시아 탱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우크라이나가 정밀 타격 미사일을 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핵심 신경망이 스타링크였습니다. 단순한 위성 인터넷이 아니라 현대 전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전략 무기이자 군사 인프라라는 것이 전 세계에 증명된 거죠. 자, 그리고 전 세계 재사용 로켓 시장 점유율 80%를 독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정도로 막강한 회사다 보니까 상장 날짜가 다가오니 전 세계 사방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다, 무조건 사야 된다, 상장하자마자 대박 터진다, 뭐 온통 장밋빛 환상뿐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겉포장만 보시고 그 속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겠지만 결국 내 돈을 지키는 건 펀더멘털, 즉 그 기업에 실제로 돈이 어떻게 벌려지고 있는가 하는 이 숫자입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300쪽짜리 상장 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사업, 재무, 리스크, 지배구조 이런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 이것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는 문서죠. S1 문서가 지난 5월 20일에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이 기업이 비상장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이 속살들이 처음으로 다 보여진 겁니다. 제가 이 방대한 문서를 며칠 밤을 새워서 낱낱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렵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그 냉정한 진실을 여러분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주가가 막 폭등할 때 설거지 부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스페이스X의 몸값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추정되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얼마냐? 무려 1.5조에서 2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250조에서 3000조 원 정도 되죠. 감이 안 오죠. 상장하자마자 마크 저크버거의 메타나 머스크 본인이 만든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집니다. 하루아침에 전 세계 7, 8위 기업이 뚝딱 태어나는 겁니다. 세계의 역사상 처음 있는 상장 첫날의 기업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돈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상장되어 돈이 몰린다면 다른 기업들의 주가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데 시장에 푸는 주식은 전체의 딱 5%밖에 안 풉니다. 보통 한 10에서 20%는 풀어야 되는데 근데 왜 5%만 시장에 풀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머리가 좋은 겁니다. 일부러 시장의 공급을 꽉 막아놓고 가격을 띄우는 거죠. 살 사람은 줄을 섰는데 물건을 5%만 던지니까 상장 초기에는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품귀 현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상장 흥행은 무조건 성공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X의 전체 기업 가치가 약 1조 7,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00조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번에 공모로 조달되는 금액이 5% 수준인 750달러이고요. 공모가가 135달러, 한 주당 우리 돈으로 21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X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언제 사면 좋으냐, 이 얘기 본질로 들어가면 이 회사가 3천조 원짜리 몸값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숫자를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작년 한 해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이 28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적표 맨 밑을 보니까 순손실이 무려 7조 원에 달합니다.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이거 이상하죠? 그 전에 2024년에는 매출이 21조 원에 1조 1천억 원의 흑자를 냈던 기업인데 1년 만에 왜 이렇게 장사를 망쳐서 장부가 엉망이 됐을까요? 바로 그것은 AI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만든 AI 기업 xAI와 트위터를 작년에 합치고 올해 이걸 다시 스페이스X로 쓱 밀어넣습니다. 같이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주기업인 줄 알았는데 속을 까보니까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고비용 AI 인프라 기업의 짐을 고스란히 스페이스X에 떠안겨 놓은 겁니다. 올해 1분기에만 AI 반도체 사고 인프라 까는 데만 11조 원을 넘게 썼습니다. 이 돈 중 일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사는데 들어간 것도 있겠죠. 자, 다시 사업의 본질을 더 들여다보면 스페이스X는 통신, 우주, AI 세 가지를 하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인공위성 통신 스타링크 말씀드렸죠. 지구 위에 떠있는 위성 4개 중에 3개가 스타링크 겁니다. 현재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작년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정도를 번 유일한 효자 사업 분야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좀 냉정하게 봐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위성 통신 쓰십니까? 여러분 씁니까? 안 쓰죠. 우리나라는 산 꼭대기에서 지하 7층 8층에서도 5G가 터집니다. 결국 오지나 바다, 비행기, 전쟁 지역 같은 특수 지역에서만 쓰는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위성들은 수명이 5년이기 때문에 5년마다 수천 개를 새로 갈아 끼워야 됩니다. 새로 갈아 끼우는 데만 돈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뜻이죠. 자, 이 효자 사업 하나로 3천조 원 시총을 설명하기엔 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영업이익의 500배의 주가가 바로 3천조인데 이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미국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주 발사 사업. 로켓 쏘아 올리는 거, 이게 선두주자 맞습니다. 로켓을 다시 땅으로 내려앉히는 재사용 기술은 정말 독보적인데요. 그런데도 이 사업도 아직 적자입니다. 왜냐? 로켓으로 쏘아 올리는 위성이 절반 이상이 자기 회사 밥그릇인 스타링크 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한테 돈을 받고 쏴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들여서 내가 쏘는 구조가 절반이라는 겁니다. 보통 남이 쏜 거 내가 받아서 수리해주는 영업이라야 돈이 되는데 그 반대죠. 결국 앞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나 화성 이런 데 가려면 다음 세대 거대 로켓인 스타쉽이 성공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스타쉽은 아직 실험 비행 중입니다. 며칠 전 12번째 실험에서 똑바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자폭을 했죠. 직원들이 막 자폭하는 거 보고 환호를 했습니다. 이건 예정된 수순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와일드카드 영역인 겁니다. 물론 이게 성공하면 얘기는 또 달라지지만 아직은 먼 얘기죠. 자, 세 번째, AI 사업. 그록이라고 하는 AI 모델을 만들었죠. 그런데 오픈 AI나 구글에 밀려서 시장 점유율이 3% 수준에 그쳤습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거대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엔스로픽 같은 회사에 빌려주고 1년에 22조 원씩 받기로 계약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머스크가 엊그제 그 계약이 6개월짜리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말을 흐려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상장 계획도 없다가 왜 갑자기 지금 상장을 밀어붙일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AI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라이벌인 오픈 AI나 엔스로픽도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시장의 돈을 먼저 싹 쓸어 담으려고 상장 버즈, 이 열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밸류에이션인데요. 매출이 30조 원도 채 안 되는 몸값을 시총
3천조 원을 목표로 합니다. 매출의 100배가 넘는 시가총액입니다. 역사상 이런 종목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 중에도 매출이 800억인데 시가총액은 6, 7조짜리 기업들 있습니다. 또 매출이 50억인데 시가총액은 8조인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식이 꿈을 먹고 사는 미래의 희망의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전 세계 주식 투자 기관이나 개인들이 염려하는 부분인데요. 단순하게 기술력으로만 보자면 정말 압도적인 건 사실입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300조짜리 상장 신고서 S1 문서를 보면 시장의 자금 조달 규모가 총 750억 달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돈으로 115조 정도 됩니다. 환율이 매일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돈으로 더 올라가겠죠. 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면 또 한 가지 아주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등의 반도체 관련주들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초대형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세계의 돈을 다 빨아들여서 다른 종목들이 아주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스페이스X만 상장하는 게 아닙니다. 모듈형 분산형 천연가스 발전 시스템을 설계 운영하는 기업인 1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옥. 여기도 6월 10일 수요일에 상장하는데 기업 가치가 47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7조 3천억짜리 회사죠. 이번 주만 미국 시장에 굵직한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합니다. 머니 무브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그런 주간이 바로 이번 주라는 거죠. 아마도 이번 주 내내 미국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질 겁니다. 그럼 우리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겠죠. 돈이란 게 하늘에서 막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죠. 기관 투자자들이든 서학개미들이든 이 수백조 원짜리 스페이스X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팔아야 되고요. 애플 팔아야 되고요.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팔아서 현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실제로 과거 2021년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던 날인데요. 비트코인이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정확히 6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그 대형 IPO가 단숨에 흡수해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2년 1월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던 당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무려 3.5%나 폭락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다른 거 팔아서 LG에너지솔루션을 올라타야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관들이 LG엔솔을 살 현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멀쩡한 우량 대형주들을 대거 팔아치웠고요. LG엔솔이 상장하자 같은 2차전지 배터리 업종에 있던 모회사 LG화학은 물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데 있던 돈들이 대거 LG엔솔로 이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장 전으로 기존 배터리 우량주들의 주가가 한 10%씩 급락하는 수급 교란이 일어났었던 기억이 있죠. 자, 이번 스페이스X 상장은요,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큰일이 벌어질 겁니다. 상장일이 다가올수록 기존 우량 빅테크나 위험자산들이 일시적으로 강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돈이 마르는 일시적인 유동성 가뭄이 온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스페이스X는 또 언제 사면 좋을까?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상장하고 4개월 만에 40%가 하락했었습니다. 스페이스X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장할 때 막 달아오를 때 그때 사는 것보다 몇 개월 지나간 뒤에 매수 구간을 잡아도 충분히 늦지 않다. 서둘러서 일을 망치느니 천천히 수급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막 흥분해 있을 때 그 흥분 같이 하지 마시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천천히 보시면 좀 더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스페이스X 상장 후에 다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면 좋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던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빙고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가가 흔들린다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게 아니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변동성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포지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